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판사님이 쓰신 논문을 조금씩 조각내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 조사기일 운영 관련해서 자, 그러면 채권 조사가 나오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는 사건은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환가 사건, 채권자에 대해서 배당해서 채권자들의 돈을 나눠주는 때 채권 조사를 하죠. 채무자가 최초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목록을 작성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채권 신고를 받아서 그 채권이 제대로 된 채권인지 허위 채권인지 시효가 지났는지 근거는 있는지 이자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원금하고 이자는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거의 판결에 준해서 심사를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 소송까지 해서 확정 짓고 돈을 나눠줍니다. 돈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 조세, 4대 보험료 이런 게 더 많아서 돈을 나눠줄 수 없다면 채권 조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채권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은 10건 중에 한 두세 건 정도? 한두 건? 두세 건? 그래서 채권 조사는 환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만 정확하게 알아두고 일반인들은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조사 절차의 개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개인 파산 실무는 파산 선고 시 신고기한 및 조사기를 추후 지정하죠. 왜? 환가되는 사건이 몇 개 없거든요. 절차 진행 중 배당 실시가 확 실시되면 그렇죠? 그래서 환가하더라도 먼저 재단 채권을 조사를 합니다. 재단 채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조세, 국세, 지방세, 4대 보험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물론 특수하게 들어가면 뭐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 세 가지만 알아둡니다. 그래서 채권 조사기일을 지정을 하죠. 법원이 신고기간 등 지정 결정을 하면 판사가 지정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결정과 함께 채권 신고서 양식을 채권자들에게 송부합니다. 이게 채권 신고 안내문은 파산관제인이 만들어서 실무관한테 보내면 실무관이 채권자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채권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원 사무관, 계장이죠. 파산 채권자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건 법원 문서입니다. 관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채권 CV는 관제인이 채권 신고서를 전자수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클릭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출력을 해서 순서에 맞게 쭉 기재를 해서 채권의 내용과 원인, 순위 등이 진위를 검토하여 시부인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은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조사기일에 들고 나가서 이의가 있는지 채권자 얘기를 들어보고 이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청구하고 관제인은 최후 배당 허가 신청을 통해 배당 절차로 나가는데 약 한 2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문제점은 불필요한 채권 조사 기일 지정 간혹 있습니다. 저도 채권 조사를 하고 나니까 재단 채권이 불쑥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돈을 내지 않아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조사 기일 지정은 반드시 환가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돈이 딱 입금되면 그때 지정 신청하는 경우가 실무입니다. 돈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서 신나게 조사를 했더니 저도 지금 하나 삐꾸 났는데 돈은 낼 생각도 없습니다. 연락 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해야 되나 소송하라고 부인 청구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뭐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파산 절차 진행 초기에 재단 채권이 존붕이 범위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채권 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18건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끝나는 사건이 무려 8건입니다. 뭐 예를 들어 환가를 500 했는데 세금이 1700.
환가를 1,000만 원 했는데 4대 보험료가 1,700 밀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채권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하면 절차가 2달 이상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불만을 듣죠. 헛심 쓰게 했다고. 그래서 별도의 조사기일을 지정합니다. 채권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도 파산 선고 시 신고기한 및 채권조사기일을 추후 지정하다가 보니 일반적으로 제1회 채권자 집회를 진행한 후 다시 별도로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채권조사 기일 종료 추한 신고. 법원에서는 신고 기간을 정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12월 7일까지 채권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12, 13일 날 신고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막 그 전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전날, 전전날. 그러니까 뭐 불똥이 튀겨야 하죠. 미리미리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모든 업무 자체가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일을 그렇게 못하죠. 일단은 급한 거부터 처리하고 마감 기한을 딱 남겨놓고 진짜 막 밤을 새든 아니면 초치기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대부분 채권자들도. 채권신고와 채권조사 기일 진행 직전까지라도 접수가 되면 파산관제인 파산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한 신속하게 수정 시부인표를 받아 일반 기일에 함께 채권조사를 할 수 있지만 채권지사 기일을 도과에 신고된 경우 특별조사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특별조사 기일을 진행해야 되면 파산 절차가 최소 1개월 이상 전체적으로 지연되죠.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늦게 받고요. 다른 채권자들은 변제를 늦게 받으며 법원으로서는 예정 기일을 속행해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다수의 채무자 사건에서는 공통적으로 채권자가 되는 금융기관이 추한 신고를 한 경우에 전체적인 절차 진행에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카드가 그랬었죠. 우리 카드가 갑자기 좀 뭔가 시스템이 있었는지 갑자기 너무 늦게 했어요. 한 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있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는지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끝내기도 못하죠. 다시 특별조사기를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됩니다.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관제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는 아니나 인정할 수 없다.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 관제인 내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462조이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조사 확정 재판이 제기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저도 조사 확정 재판을 한 2번인가 해봤습니다. 2번. 하나는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서 해봤고 통상은 아예 한 건 해봐야 돼. 한 건. 개인 택시 그 사건에서 공탁금 서로 찾아가려고 막 짜고서 하는데 다른 사건은 웬만하면 조사 확정 재판은 경험해보면 이거는 진짜 뭐 진절이 나는 거죠. 이 채권의 존부에 관한 민사소송에 준하는 공방이 오가가 됩니다. 심리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사도 짜증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하죠. 또한 채권 조사 확정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어 불복 절차가 이 파산법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판사님은 개선 방안은 뭐냐? 불필요한 채권 조사 기일 지정 지장. 파산관제인은 선고 직후 그쵸? 재단 채권 존부의 범위에 관해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저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원이 조사를 하다가 이게 환가 사건으로 전환이 되면 즉시 통장을 만들고 그 조사 끝나자마자 그 채무자한테 재단 채권 신고서라는 것을 안내문을 교부합니다. 3군데 간서를 직접 방문시키라고 합니다. 세무서, 국세죠. 그 다음에 지방세는 시군구청, 자기가 사는 곳에 뭐 시청이나 구청.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3군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연금보험까지 같이 합니다. 그 법에 있더라고요. 80 몇 조인가? 국민건강보험법 80조에 의해서 국민연금도 건보공단, 건강공단에서 체납 업무라든가 수납 업무를 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납보험료, 아마 다른 4대 보험료도 할 거예요. 거기서 체납 여부를 이제 체납보험료 내역서를 띄워줍니다. 시군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체납 지방세 증명서를 띄워줍니다. 없으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국세도 사실증명서를 띄워줍니다. 체납. 없으면은 없는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도 없으면 바로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환가 금액보다 훨씬 많다, 완전히 보수 감안하는 게 많다 하면은 채권조사는 분류라고 딱 메모를 해요. 통장 겉면에다가 별명에다가 아예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재단 채권만 변제하고 끝나죠. 그러면 실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일일이 또 교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채권조사 기일 지정을 지양을 해야 될 거고, 채권조사 기일까지 기간 단축, 채권조사 기일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1의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자, 312조 제3항. 제가 지금 파산 관제 17년, 2000년부터 했었거든요. 2007년부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6년째죠.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되면 17년 차인데 처음으로 이거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이 1월 11일 날 이제 제1회 집회가 있어요. 근데 11월 정도에 이제 선고가 돼서 조사를 하는데 당사자가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을 한가할 게 있습니다. 근데 재단 채권이 없어요. 조세가. 그럼 이제 한가해야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12월 지난주까지 돈을 50만 원씩 꾸준히 넣더니 600만 원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1월 10일이니까 좀 쉬엄쉬엄 하자. 1월 11일 날 1회 기일 끝나고, 그럼 이제 판사님이 2월 달엔 없으니까 3월 8일 날 있습니다. 그럼 3월 8일 날 채권 조사를 해요. 3월 8일 날 채권 조사하면 그때 돈은 이미 다 들어왔죠. 지금. 그럼 이제 5월에나 끝납니다. 두 달 정도 걸리니까. 그럼 당사자는 돈 12월 16일 날 냈는데 면책은 5개월 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잽싸게 지일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1월 11일 날 채권 조사를 하겠다. 그럼 1월 11일이니까 1월 4일까지 채권 신고 안내 기간입니다. 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12월 20일이니까 어제 발송했을 거예요. 신고관이. 2주하고도 20일 정도 걸리죠. 17이면 더블 치죠. 충분히.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1회 채권자 집회 기일 날 채권 조사 기일이 잡힌, 거의 제가 기억나는데 옛날에도 있을 수 있었지만 이건 유일합니다. 지금 거의 한 3,700건, 거의 한 3,800건을 진행하고 환가 사건은 뭐 한 1,000건 이상 했을 거예요. 1,000건 정도. 근데 유일하게 이게 딱 이번에 진짜 이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거의 돈을 워낙 늦게 내서 채권 조사하고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 돈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어렵다 보니까 채권 조사를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그렇죠. 어렵습니다. 파산 선고 시 신고기간 및 조사기를 추후 지정하는 실무에서는 신고기간 등 지정 결정을 별도로 송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채권자에게 신고기간은 2주 이상 확보해 줘야 하며, 법에 나오죠. 2주 이상 확보해 줘야 됩니다. 2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2주 이상 확보해야 되니까 이게 지난주에 가능한 거죠. 12월 19일 날 결정을 했으면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2, 1, 2, 3, 4. 16일이니까 2주 이상 되죠. 그 다음에 신고기간이 말일과 채권조사기일 사이에서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죠. 1월 4일이면 1월 10일 날 해야 됩니다. 그런 제한이 있군요. 신고기간이 말일과 채권조사기일 사이에는 1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므로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를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조사기일 지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은 재단 채권 파악 및 한가 절차가 그 전에 끝나야 하므로 절차를 상당히 서두를 필요가 있죠. 결국은 돈 빨리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이 너무 늦게 들어오죠. 어렵다 보니까 돈 뭐 한 3달 달라 4달 달라 다 연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죠. 일본 파산법엔 서면에 의한 채권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할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는 일일이 다 또 법정에 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구두로 진술해야 됩니다. 구두 진술이 우선입니다. 신고기간 경과 채권 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 그렇죠. 신고기간이 12월 7일까지 딱 했는데 12월 14일 되니까 전날 13일 날 저도 이번에 깜빡하고 2건을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조사기일 지정 신청을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이메일 보냈죠. 판사님한테.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또 6일날 들어온 것도 또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건이 누락됐는데 이참에 그냥 특별조사를 한번 신청을 했더니 이제 또 1월 11일날 정해졌어요. 4건은 다 복사해 놨으니까 기존에 7건을 이제 채권 시부인을 했는데 4건은 이제 반영하면 되죠. 한글 파일에다가 그대로 하고 CSV 그 전자 파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 그것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 후 채권 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채권 조사 기일 종료 후 채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실무상 뒤늦게 채권 신고한 채권자에게 특별 조사 기일 예납 명령을 하긴 합니다. 이때 예납금은 예납 명령 송달 비용과 모든 파산 채권자에 대한 송달 비용을 합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정합니다. 얼마 안 돼요. 채권자가 한 5-6명이면 10만 원도 안 됩니다. 예납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채권 신고를 각하하죠. 한편 추한 신고한 채권액이 소액이어서 예상 배당액이 예납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예납금 자체가 워낙 소액이다 보니 실무상 그런 경우가 드문 편이죠. 예를 들어서 배당받아야 될 게 35,000원인데 특별조사기일 예납명령으로 만약에 채권자가 좀 많아서 10만 원이다. 10만 원 내고 3만 원 배당받으면 미친 짓이죠. 그러면 이제 취하를 하죠. 그런데 추한 신고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자 이해관계인이 절차 지연으로 있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할 때 추한 신고한 채권자가 부담하는 특별조사기 예납 비용의 액수가 너무 낮아 현실적인 제재 수준을 매우 불충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금융기관 등 상대로 채권 신고기간 준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금전적 제재로서 추한 신고를 한 채권자에게 특별조사 기일 지정 결정 송달 비용 외에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손해배상에 합당한 비용, 채무자의 면책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 채권자들이 배당금을 늦게 수령한 데 따른 지연 손해금 등을 더하여 부담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좀 정신 차리고 하겠죠. 다음으로 추한 신고된 채권 신고를 실권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한 신고 기간을 제한하는 방법. 일본 파산법은 이게 있답니다.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을 재량에 따라 실권시키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일률적으로 신고기간이 제한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 추한 신고된 채권자의 지위,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위, 절차 지연의 정도, 다른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탄력적 제재가 가능하다. 이건 결국 법에 입법을 해야 됩니다. 조사확정 재판의 신속한 처리. 그렇죠. 조사확정 재판이 늦어지면 결국 배당도 늦어지죠. 채권 시분이 늦어지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되는 경우 특히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관장이 및 재판장이 이의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채권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의를 안 합니다. 조사확정 재판은 아예 안 들어오게끔 미리 잘 다독여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조사확정 재판이 제기된 경우 이의 채권을 보유한 파산 채권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할 필요 없이 파산관장이 이의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조사확정 재판을 취하면 그대로 시부인대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채권 시부인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판사님이 지금 쓰셨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